안녕하세요. 달빛다른 진세입니다. 선생님이 오늘은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라는 책을 준비했어요. 고학년 친구들 읽기에 적당하고 역사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4학년 친구들도 읽기에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진왜란을 떠올리면 여러 개의 그 연상 단어가 떠오르잖아요. 먼저 이순신 장군이 떠오르고 그다음 뭐 선조 임금, 그리고 뭐 너무나 유명한 거북선, 그리고 뭐 명랑대첩, 한산도 대첩 뭐 이런 중요 키워드가 떠오를 텐데, 선생님도 역시 지금 선생님이 말한 그 정도의 키워드밖에 떠올리지 못했어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전쟁에 대해서 좀 다시 좀 찾아보게 됐고, 그 이제 숨어져 있던 이야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좀 흩어져 있던 지식들이 조금 모여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임진왜란을 떠오르면 그 이순신 장군의 너무 큰 활약 때문에 수군의 전쟁만을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육지에서도 크고 작은 전쟁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뭐 행주대첩, 권율 장군의 행주대첩 같은 거, 그 다음에 진주성의 논개가 여러분 알죠? 논개가 외적 그 적진 장군을 붙잡아서 같이 물에 뛰어드는 그런 사건이라든지, 뭐 사명대사 같은 스님이 열심히 싸운 이야기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여기 이 책에 나오는데 다시 한번 그 역사 공부를 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소 제목으로 이순신과 류성룡의 임진왜란 이야기라고 나오는데요. 그 소제 제목에서 알다시피 여기 이제 두 분의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 보여주는데, 읽으면서도 선생님이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지도자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분들이 없었더라면 약간 정말 아찔하다 싶을 정도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어떤 개인의 사리사욕보다는 정말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애쓴 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현재를 살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분은 선생님 잘 몰랐는데 3살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 동네 친구더라고요. 동네 친구던데 이제 한 명은 문신으로서, 한 명은 무신으로서 나라를 지키고자 했었던 분들인데, 이순신 장군이 모함을 받고 의금부, 그러니까 그 통제사라는 직분을 상실하고 거의 죽음의 직전까지 가잖아요. 근데 그 류성룡 재상이 이순신 장군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애쓴 모습들이 참 감동적이었고, 두 분이 자주 만나기가 어려워서 이제 자주 서찰을 보내면서 그렇게 서로의 의견을 구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헤어지는 장면도 참 아름다웠고요. 그렇게 힘든 와중에서, 그렇게 힘든 전쟁의 기간 가운데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두 분의 마음씨에 또 한 번 감동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나에게 이런 나를 믿어줄 수 있는 이런 진정한 사람이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순신 장군에게 류성룡 같은 재상이 없었더라면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자신의 지략과 재능을 펼쳐서 화려를 펼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참 누군가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진실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생님은 단순히 그냥 역사를 사실 교과서로만 배울 때는 단순한 사건들만 중심으로 배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임진왜란 사건을 배울 때도 그냥 이순신 장군이 굉장히 활약을 한 전쟁이다 정도만 기억을 했지, 세세한 배경이나 어떤 그 간에 있었던 그런 어떤 참혹한 일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한 것이 사실인데, 선생님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마음이 안타깝고 충격적이었던 거는, 그 조선이 그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을 무려 7년여의 기간에 걸쳐서 전쟁을 치르잖아요. 그것도 사실 우리가 좀 잊고 있을 법한 이야기인데, 전쟁이라는 것이 그냥 단 한 번의 어떤 결투와 싸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일어나는데, 그 긴 시간 동안 많이 싸우면서 당연히 많은 고초를 받는 거는 백성이었겠죠. 그냥 그 사람들이 싸워서 힘든 게 아니라 이 명나라의 도움을 받으면서 명나라 대군들이 우리나라에 주둔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세금을 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백성들이 옛날에는 쌀로 세금을 냈으니까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세금을 냈는데 그 걷어들인 쌀 세금의 3분의 2는 그 명나라 대군들을 먹이기 위해서 사용됐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이기도 했고 정말 전쟁이라는 게 뭔가라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도움을 받았지만 그 도움의 대가로 치러야 했던 희생들이 너무나 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됐고 뭐 이순신 장군의 활약이야 이루 말할 것이 없는 것이니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원균이라는 장군이 있잖아요. 물론 이순신 장군이 지도자로 있을 때 같이 활약을 했던 사람이긴 하지만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모함에 받으면서 감옥에 끌려가게 됐을 때 대신 이제 원균이 그 수군 통제사로 임명이 되잖아요. 그 사람이 그 있는 동안 이순신 장군이 작전을 펼쳤던 그곳에서 자기는 술을 마시고 향락을 즐겼던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기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다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똑같이 전쟁에서 활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는 왜 저런 마음을 갖고 있을까 선생님 참 그런 생각이 들고 안타까웠습니다. 그 마지막에는 쓸쓸한 최후를 또 맞이하게 되는 것도 안타깝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책이었는데 중간중간에 이게 사파가 조금 무거울 수 있는 내용을 가볍게 표현을 함으로써 이 책에 조금 책을 좀 더 즐겁게 읽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책도 별로 두껍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부담스럽지 않게 읽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그 김훈이라는 소설가가 쓴 칼의 노래라는 책이 있어요. 이순신 장군이 유명하게 남긴 난중일기라는 게 있잖아요. 전쟁 기간 내내 기록한 그 일기를 바탕으로 그 소설이 있는데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더 커서 그 칼의 노래도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그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그 책을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그 책을 읽을 때는 너무 메마른 느낌의 그 전쟁의 참혹함이 날카롭게 그려져서 조금 즐기는 마음으로 읽지는 못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징비록도 어떤 것인지 한번 더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성룡이 이제 똑같이 너무 안타까운 게 이순신 장군이 노량 그 해전에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때 그날 유성룡도 그 재상도 영의정이라는 최고의 직분에 있다가 또 이제 정적들에 의해서 유성룡 재상도 그 관직을 벗게 되죠. 그러면서 고향으로 안동 고향으로 내려가서 그간 전쟁에 있었던 일들을 빼곡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징비록이고 미리 우리가 그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거에 대해서 기록을 함으로써 후대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록이라는 것이 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선생님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기록하면서 또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진쌤 책책책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